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자, 일단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의 조정이 꽤나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장주에 어느 정도의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그만인 겁니다. 따라서 이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보험업종이에요. 보험업종.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으면 이 보험료를 뭐 주식이나 채권에 재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채권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의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채권의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채권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도 뒤따라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일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안 올랐어요. 지금은 여전히 2020년 팬데믹 이전에 제 주가 수준도 못 온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업종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증시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은 머나먼 우주를 지금 떠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좀 팬데믹 이전 수준도 이제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다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특히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이 최근에 제게 이제 응원의 말씀들, 네, 감사 인사들을 올려드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익시스템 2월 20일이고요. 93% 수익입니다. 93%. 네, 이 기업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을 분석해드리면서 예전에, 예전에 좀 팔았는데, 현재 아직까지 2월 20일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좀 가지고 계신 멤버분이 이렇게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캠토로닉스, 해성DX, AFW 90%, 45.85%, 76.01% 네,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제가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고, 네,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죠. 이럴 때 좀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뭐 저 역시나 물론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작년에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을 때에도 저는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안정지향적인,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좀 최대한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성취, 네, 이런 것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든든한 패싱님 덕분에 기회가 언제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추후에 이제 제가 보고 있었던 변곡점이 좀 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때쯤에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린 글이 뭐냐면, 주식 비중 100% 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 지금 그럴 때 아니다라고 저는 텔레그램방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1월부터, 네, 한 1월 중순? 그쯤부터 이 3월 전후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때쯤에 아마 주가가 이제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지금 주식 비중 100% 아니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 직전에, 네, 하락 전날에 바로 하락에 대비하라고 좀 영상을 공개적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좀 필요성을 많이 이제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충분히 저는 하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도 좋고, 네, 내려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하고 있어요. 자, 항상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해성 DS 분석하신 거 보고 대박 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이제 드립니다. 자, 저도 사부님 따라서 땡땡땡땡 매수했습니다. 필승. 왠지 전 땡땡땡땡에 끌려서 제 포트 중 제일 많은 비중을 담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왠지 중국 알루미늄처럼 급등할 것도 같고요.
필승 취매타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부님. 사실 중국 알루미늄도 꽤나 좀 수익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거의 변곡점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 부분에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낮아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음영 처리한 것은 제가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많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의도하는 바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땡땡땡땡 매수하였습니다. 전기에너지 저장 및 수송 핵심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기까지 해서 이제 아래도 이제 쭉 사부님이 오늘 같은 날 사고 싶은 거 담으려고 약 2달 전부터 현금 비중 높이라고 말씀하셨나 보네요. 현금이 있으니 추가 매수도 하고 비중도 더 싫고 시대 흐름 읽는 투자 감동입니다. 필승!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3월 전후의 조정을 대비한다고 말씀드렸고 추석이 아니죠. 설날이죠. 설날 직전에 이제 비주력 종목은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이면서 나아가도 된다라고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능했었고요. 사실 여기서는 더 떨어지든 더 오르든 어차피 저는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미리부터 대비했었고 미리부터 예측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 직전에 영상을 좀 찍어드려서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갓승 존경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기업 자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유동성 지표로도 좀 쓰일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하락하면은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테슬라가 상승하면 유동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투자 심리라던가 유동성을 보기에는 꽤나 좋은 지표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2월 24일 글이고 얼마 전 글이죠, 이것도. 제가 얼마 전 글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여드렸던 글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때그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아예 제 컴퓨터에서 영구 삭제합니다. 왜냐면 이게 설마, 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마 제 컴퓨터가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 멤버분들의 개인정보라던가 아니면 저와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들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구 삭제를 해버리고 한번 공개해드린 이런 응원의 말씀, 감사의 인사는 아예 이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처음 보여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받은 그런 메시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네, 맞습니다. 저도 필승님 따라서 평생 투자하고 싶어요. 오늘 배운 거는 스펙주 같은 급등주 항상 따라 올라타고 싶었지만, CCIV 떨어지는 거 보고 식겁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방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같은 말 자주 드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올해 32살인데 이 나이에 무언가에 도전하고 꿈을 꿈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꿈꾸게 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좀 서툴러서 잘하다가도 수익을 도로 까먹기도 하고 필승님 종목이 전부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승님이 써주시는 거 읽다 보면 언젠가 저도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론에서 반드시 제가 필승님 모임에 참가할 겁니다. 그리고 필승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제 또래 친근한 형 같아서요. 저번에 스승님도 사람 잘 안 만난다고 하시길래 저도 수줍음 많이 타는 내성적인 타입이라 내심 엄청 반가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스승님 만나서 삶이 의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피곤한 건 맞지만 주식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직장에서는 더 의욕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필승님 제 벅찬 마음만큼 꼭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항상 기원할게요. 필승님 만난 게 너무 행운입니다.
6시 출근이라 미장 더 보고 싶지만 자러 가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일단 감사 인사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아니면 다다음 영상쯤에 한 번 더 이제 최근 글을 위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의 마음을 들고 있고 이런 글 발견 때마다 사실 저도 좀 감동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정말 이런 글들 좀 보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주식에 미쳐서 네, 이것저것 전부 다 물어보고 주식 박람회 같은 거는 전부 다 참석하고요. 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제가 좀 많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살고 있는데 이제 부산까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주식이 고수가 있는 곳은 그냥 먼저 연락을 드려서 다짜고짜 찾아가서 네,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듣고 네, 좋은 시간 많이 가지고 이러면서 인연이 되는 분들도 꽤 많고 사실 이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은 네, 지금은 사업을 꽤나 크게 하시고 계시고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밤샜어요. 우리 멤버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밤새면서 계속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좀 봤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어디로 향하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대비책이라던가 이미 포지션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없어요. 특히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주가의 하락은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자체가 꺾이는 것이 아니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드시 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에 국부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냥 말짱 좋은 겁니다. 네, 말짱 좋은 거예요. 광땡이에요. 그냥 그게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리츠 화재인데 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실적 발표를 이번에도 좀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2% 증가했습니다. 72% 영업이익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상승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고 매출액도 13%, 당기순이익도 43% 급등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병에도 잘 안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영업 수익, 병업 영업 이익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기업을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이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이 현재 몇 퍼센트냐면 약 7.9%예요, 7.9%. 어마무시하죠? 금리가 점차 상승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7.9%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보험주는 그래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보험주는 성장 가능성이 없지 않냐? 실제 인구도 작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익률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의구심은 있는 것은 맞아요. 모든 기업은, 모든 업종은 장점만 있는 업종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업을 잘하는 기업, 실적을 잘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메르츠 화재가 2019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12% 상승했어요. 영업이익 12% 상승. 그런데 다른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화재라던가 아니면 DB 손해보험 이런 대표적인 이런 보험사들이 순이익 기준으로 40%, 삼성화재 40% 감소했고요. DB 손해보험은 2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화재는 순이익 기준으로 28%가 이미 2019년부터 수익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이고 올해부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걸 봤을 때에는 그런 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2019년부터 갑작스럽게 실적이 나아졌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채권의 고점을 잘 팔았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권에, 그러니까 보험 수익을 얻는 것을 채권이라던가 주식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히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 채권의 고점이 형성되었었죠. 지금 채권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때 잘 팔았어요. 그래서 채권을 잘 판매하면서 일단 실적에 도움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이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뭐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화재보험, 자연재해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장기 임보험에도 현재 관심을 두고 있었고 꽤나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펼친 덕에 현재는 장기임보험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 기업입니다. 이 장기임보험이 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 활용하면 최고의 보험이 되겠죠. 건강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뭐 질병 이런 것들을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이 많은데 이 장기인 보험은 최소 1년 이상, 1년 이상은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장기인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장기인 보험에 들면은 최소 1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메리츠 화재는 이쪽에 대한 영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장기보험에서 압도적인 1등은 삼성화재였습니다. 삼성화재였었는데 메르츠 화재가 역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미 손해보험사 상품군 중에서 이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수익성이 높아요. 가장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대대적인 이런 투자를 통해서 꽤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장기 이런 상품 특성상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년 저평가했던 이런 보험업종 중에서도 꽤나 좀 밸류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점차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보험들에 대한 이런 인상이 있죠. 보험료의 인상이 적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뭐 60%, 50% 이렇게 인상률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질병도 잘 안 걸리고, 네, 사고도 잘 안 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주가가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배당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캐시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여타 다른 대비해서 엄청나게 보험 업종의 보험 기업들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손해보험업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뭐 국가에서의 화재라던가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기 임보험에도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무기를 한 개를 더 쥐게 된 거예요. 무기를. 그러니까 사업을 점차 넓혀나가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리츠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이 보험업종의 저평가, 만년 저평가되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이제 보험에 든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 인구 구조상 보면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된 보험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어땠죠?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채권 수익률도 뭐 5%, 8%, 11%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업종, 보험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이 보험 상품에 들게 했을 때는 이런 고금리를 가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비자에게 얼마 받지 않더라도 채권에 투자만 하면은 매년 8%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보험이 서비스가 훨씬 더 좋다. 혜택이 훨씬 더 좋았다. 보험이 지금 보험은 별론데 옛날 보험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고금리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상품을 책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서비스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이 보험업종의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수익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계약은 그때 한 것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보험업종은 보험업종, 그러니까 보험기업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금리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고 있냐?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가격을 더 인상하고 있어요. 가격도 인상하고 있고 채권 수익도 완전한 저점에서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ING 생명이라던가 뭐 오렌지 생명 이런 것들도 프루덴셜 생명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철수를 한다거나 혹은 뭐 신한이라던가 KB금융지주 이쪽에 다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PCA 같은 경우도 미래생명으로 다 편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험사 자체가 M&A가 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채권 수익은 하락하는데 주가 증시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옛날에 계약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줘야 된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구조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이러한 영업에 대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좀 턴어라운드가 저는 가능해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고 대행률이 7.9%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있으며 더불어서 이러한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손해율 감소라던가 상품에 대한 수익률 증가라던가 아니면 가격을 아예 높여버린다거나 이쪽에 대한 환경을 봤을 때에도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금리가 상승된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다. 기업을 잘 선택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은 현명한 대비, 현명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 보험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한 밸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경영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OE가 네, 20이 넘습니다. 보험업인데 ROE가 20이 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배당률로 이제 안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성장성 부분에서도 꽤나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화재에 대한 분석이었고 보험업종, 금리 상승, 조정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